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 미리 캔버스는 제가 예전에 캔바라는 어플 설명을 드렸었던가요? 그거랑 좀 비슷한 어플이 바로 미리 캔버스인데요. 쓰실 만한 이미지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요즘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적혀 있듯이 저작권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미리 캔버스라는 곳입니다. 페북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기 눌러서 이제 로그인을 조금 하실 거예요. 회원가입 하시고, 네. 아까 페이스북은 그대로 열어두신 채로 창 하나를 더 열게요. 네, 네이버 창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칠게요. 미리 캔버스. 이거를 이따가 할랬더니 이따가 일정이 있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땡겨서 순서가 조금 달라졌긴 했지만 얘를 먼저 좀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자, 여기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포토샵을 1도 몰라도 멋있는 어떤 그 홍보 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5초 회원가입 눌러서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적고 어떤 계정으로 만약에 가입할 거면 계정을 눌러도 돼요. 저 같은 경우 구글 계정으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구글 계정 누르고 요거 하실 때요.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 안 돼요. 크롬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로그인 좀 할게요.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뜬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용지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기본 사이즈를 잡으면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은 화면으로 뜰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같이 맞춰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뜨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냥 인스타로 맞출게요. 1대1 사이즈로 맞춘 거예요. 됐고. 자, 일단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새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미리 캔버스 작업한 것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옆에 설정이라는 부분은 그냥 로그인하는 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도 보시면은 용지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마다 그 용지의 사이즈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어떤 커버 같은 걸 만들 거다 또는 어떤 게시글을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 사이즈가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런 이미지 사이즈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썸네일 만드는 이미지 또는 채널 아트 만드는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1차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미지 사이즈들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일단 고르라고 한 거는 아마 카드뉴스나 인스타그램의 사이즈를 고르게끔 했을 건데요. 보통 카드뉴스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1대1 이미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1대1 이미지를 그냥 고르시게끔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선택을 해드린 거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는 내가 다시 제작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이버에다가 내가 얼마 전에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타이틀이 966에 300픽셀이야. 그러면 난 그렇게 맞추고 싶어. 그런 분들은 직접 입력해서 966에 300픽셀로 맞추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일단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템플릿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미리 캔버스의 1차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요. 옆에 보면 템플릿이 있고 비즈 템플릿이 있죠. 이 템플릿에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카드뉴스, 포스터, 전단지, 로고, 프로필 등의 다양한 그런 템플릿들이 있고 이러한 템플릿을 바로 눌러서 내가 여기서 수정만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화이트데이에 대한 거, 뭐 입학을 축하해, 세일의 봄, 봄이 왔다. 어때요, 디자인들이? 진짜 세련됐지 않았어요? 우리 포토샵 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래픽적인 실력이 없다면 이 정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얘네는 이런 걸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용을 할 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불러와지게 되고요. 이 디자인이 여기 가져와진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만 하면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요소들이 선택이 되죠. 너와 함께 뭐 더 달콤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찍었을 때 이렇게 글 상자가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고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글씨 크기. 아이고야, 너무 작게 고쳤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하게 기울임, 밑줄, 그리고 가격 표시할 때 우리 얼만데 찌긋고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취소선, 그리고 대소문자를 똑같이 만드는 대문자 변환이라는 키가 여기 있어요. 요거는 정렬 방식,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래서 글씨의 정렬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단으로 정렬할래? 아니면은 이 글상자 안에 중앙으로 정렬할래? 아래다 정렬할래?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칸이에요. 여기는 글씨에 대한 투명도, 그리고 요게 이제 글자색. 그래서 여기서 글자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누르면 색깔이 설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색상표의 색깔을 안다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 스포이드 모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으면 그 색깔로 이렇게 입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적을 때 보니까 글자가 딱 붙어 있죠. 되게 이렇게 적으면은 좀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자 조정에서 자간과 행간, 장평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간이라는 건 글자 간의 간격인 거고, 행간이라는 거는 줄과 줄 사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떨어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 그럼 행간을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간격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장평은 글자의 너비예요. 그래서 글자의 너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장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색은 흰색이 더 이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외곽선. 그 외곽선의 두께 또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골라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원래는 이걸 알아야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포토샵 안에서. 그죠? 근데 미리 캔버스를 알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얘네가 제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왜냐면 포토샵을 안다고 해도 걔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잠깐 배운다고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방향, 그라데이션 넣는 거 이런 거 다 돼요. 색깔 이렇게 골라보면은 색깔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라데이션 방향이라든지 곡선 해서 얘를 내가 둥글리고 싶으면 이런 둥글리는 곡선 형태 이런 것도 내가 만들어 주는 대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놓을 수가 있다면 간편한 거는 포토샵 없이도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대신 얼마나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는 이제 본인한테 맡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 요소를 그냥 찍어서 바꾸시거나 설정만 하시면 돼요. 뭐 아날로그, 뭐 몬스터, 뭐 흑백, 뭐 그림자나 그라데이션 마스크도 가능하고, 여기 글씨 외에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색상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필요 없는 거는 딜리트를 눌러서 버리거나, 아니 딜리트 그죠? 눌러서 버리거나,
아니면 선택하시고 쓰레기통 있어요. 요거 눌러서 삭제하셔도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템플릿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있는 게 다 무료. 쓸만한 템플릿 예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만들려 해도 요 디자인, 요 얼굴 이런 거 찾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원래 다 유료로 사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면 사진도 괜찮죠.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요? 당연하죠. 요소에 가면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더보기에서 사진들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전혀 일단은 화이트데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걸로 넣겠다. 네, 들어갔죠? 사진을 지우면 되고, 네,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늘리는 것도 늘릴 수 있고, 얘를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복제. 요소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도형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이런 일러스트들도요. 실제로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자 모양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인스타들 저 광고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광고를 가지고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광고를 했다. 저는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광고로 실제 구매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광고를 보려고 광고를 보는 건데 그런 요즘 보는 어떤 광고들 형태를 보면요.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페이스북 광고에 여기 미리 캔버스를 쓴 광고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카드뉴스의 경우도 여기서 제작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럴 만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 미리 캔버스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원래 사진 어떻게 지우셨어요? 선택하고 딜리트요. 조금 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글 상자도 예쁜 것들이 많고요. 배경도 되게 예쁜 것들이 많아요. 또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즈 같은 걸 나타내겠다. 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누르고 이렇게 나온 표를 여기서 작성을 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글자색, 글자 조절하는 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미지만 이용해야 되느냐? 아니요. 내 이미지 갖다가 넣어도 돼요. 나 로그인 안 했어? 잠시만요. 왜 로그인 된 줄 알았죠? 자, 일단 내 이미지 갖다 쓸 수도 돼요. 그래서 새 폴더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도 가능하고 내 이미지 사용을 눌러서 그냥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갖다가 써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토샵으로 어떤 작업을 해놓은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그냥 해볼까요? 아무거나 이미지 이렇게 가져와서 갖다 쓰면 되니까 내가 만약에 포토샵으로 만든 걸 쓰겠다. 예를 들어 로고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박아다가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죠. 처음 봤을 때 이거 정말 물건이다.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비즈 샘플릿 가보면요. 요런 것들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포스터형, 현수막, 포스터, 봉투, 리플렛, 전단지, 홀더까지도 모양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적용하면 디자인이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세부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꾸며서 쓰면 돼요. 원본 크기로 맞추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미리 캔버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저는 새 창에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 거라서 파일에 새 문서 만들기. 그래서 그냥 조금 있다가 우리가 페이스북에 요 부분을 만들 거거든요. 요거. 이거를 한번 미리 캔버스로 제작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한번 제작을 여러분들 좀 연습하셨으면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미니캠퍼스 저장하면 어디로 저장돼요?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커버 사진이에요. 이 커버 사진은 페이스북 안에서는 851에 315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까요? 그럼 일단 사이즈를 맞춰야죠. 물론 페이스북 안에서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눌러서 여기다가 적을 건데요. 사이즈는 851에 세로 사이즈는 315.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그러면 페이스북의 페이지 커버 사진을 우리가 이 사이즈로 딱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생으로 여기다 작업을 하시거나. 파일에서 새 문서 만들기로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냥 사이즈 고쳐도 돼요. 사이즈만 고칠 거면 여길 눌러서 직접 입력해서 사이즈를 설정하시고 적용하게 하면은 해당 사이즈로 사이즈가 맞춰져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 중에 저는 저를 여기다 그러면 디자인이 불러져서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저는 저를 여기다 넣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치해 놓고 여기 2020년 수능 수학 저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기 글씨를 고치겠죠. 뭐 글씨야 뭐 어떻게 적을지는 알아서 사이즈랑 맞추시면 될 거고, 천천히 해주시면. 응? 이거는 그냥 제작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거는 딱히 없으니까 SNS 마케팅에 궁금해?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거 너무 얘가 큰데? 난 이 정도 해야겠다. 디자인은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역량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여기 뒤에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로그인 아까 유지를 내가 눌러놓을 걸 그랬네. 다운로드를 해서 웹용으로 JPG로 받으면 돼요. 그쵸? PNG로 받아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PDF로는 받지 마시고. 그래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또는 빠른 다운로드. 일단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얼굴이라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땄다면 여기다 아마 제 얼굴을 넣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JPG 만들어진 게 이게 그림 파일 만들어진 거고 그걸 이따가 커버 사진으로 집어넣으려고요. 자, 요거 제작해 보세요. 사이즈는 851에 315입니다. 좀 전에 만드신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페이스북 안에 본인 프로필 위쪽 있죠? 여기 프로필을 딱 누르면 보이는 창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실 땐 아마 회색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여기 커버 사진 업데이트를 눌러서 여기서 사진을 업로드를 할 거죠. 사진 업로드. 그리고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쵸?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면은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커브 사진 뭐 그러고 변경 내용 저장. 커버 사진 업데이트, 사진 업로드 해서 사진 고르고 변경 내용 저장. 아이 뭘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공부할 때요. 네. 저희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어제 가르쳐줬다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신입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아이 그래도 그거는 근데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해야지. 샌드애니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샌드애니웨어 어플로 들어가면은 최근에 찍은 것 또는 사진, 비디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런 걸 옮기겠다. 이건 이제 트롤리 버거 젤리인데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를 주셔서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자, 이거 체크. 내가 이렇게 가져올 사진을 찍어요. 뭐 더 여러 개 찍을 거면 여러 개 찍고, 뭐 엘사로 해볼까요? 엘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거 보내기를 하면은 이런 게 뜨는 거였잖아요. 670312. 그러면 이거를 본인 그 핸드폰 말고 이제 PC에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다가 670312 이렇게 그대로 적고 확인하시면은 옮겨지는 거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요거 이렇게 뜬 거를 어디다 받을지 경로 설정해서 만약 바탕화면에다 받을 건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다운 받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질 테고 얘가 이제 다 진행이 되면은 여기 받아진 이 이미지를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에 요 사진으로 바꾸겠다. 여기 업데이트해서 사진 업로드 하고 이 올린 사진을 선택하고 업로드가 되면은 얘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대신 제가 지금 선택한 건 세로 이미지로 좀 긴 이미지니까 아마 어느 부분이 잘려서 보일 거예요. 요런 정도? 에이, 다 했었어요. 그죠? 에이.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요거 바꾸시고 나서 쉬는 시간 할 거예요. 지금 11시 47분이니까 요 딱 바꾸면 시간 아마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따가는 12시부터는 실제 여기 컨텐츠 쓰시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관련된 부분은 바로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프로필 커버 이미지인데요. 사이즈가 딱 나와 있진 않아요. 만약 이렇게 엘사씨로 저장을 하면은 이대로 바뀌는데 저는 엘사가 아니므로 생략. 네, 이렇게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자, 프로필 커버 이미지의 55페이지 상단에는 프로필 사진은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이즈를 맞추려도 사이즈를 알아야 맞추죠. 그쵸? 그래서 뭐 851까지는 아니더라도 850에 315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커버 이미지 사이즈를 나중에 내 맘대로 제작해서 넣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이즈는 많은데 제일 중요한 얘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 주세요. 850에 315.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요. 제일 최소 단위가 180에 18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상이면 돼요. 여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5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적혀있는 내용이 프로필 사진은 컴퓨터에서 160에 160 이렇게 적혀 있어서 160에 160으로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넣어봤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이미지는 180에 180 이상은 되셔야 들어가요. 이미지 사이즈의 최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